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12일,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일주일도 이제 벌써 반이나 지났고요.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은 이제 극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한번 써드렸고, 그냥 글하고 차트하고 그냥 간편하게만 한 번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불안감으로 몰아넣었던 뉴욕 증시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어떤 노이즈가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자라는 거고, 다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자연스러운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달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모습. 또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최근 우리 증시와 이제 커플링을 보이던 이 종합지수는, 이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신저가를 기록을 했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증시가 아직 우리 증시가 최근 상해 종합지수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은 중국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것. 여기 보시면은 어제 이제 신저가를 조금 더 기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제 최근 반등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 중인 모습이 정도. 여러 번 언급하지만 아직은 조정이지 하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완전한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 환율 불안정, 뭐 반도체 경기 논란, 뭐 외국인 대형주 집중 매도 등등 우리 증시가 풀어야 할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기분 좋게 좀 뚫고 나아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실적에서는 좀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 상태이고요. 일단 오늘과 내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조정이 길어져 버리면은 심리 자체 역시도 그냥 이 하락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은 그날이 나온 이후에 일단은 이 첫 파동은 일단은 잘 소화했다라는 거고, 지금은 첫 파동의 어떤 하락 파동을 이제 소화 중이고, 이것을 좀 잘 극복하기를 기대해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기대라는 것은 그쵸, 그냥 희망인 것이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하고 내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시황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 책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주제냐면요. 적립식 투자의 이 적합한 펀드를 찾아라. 네, 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투자자들에게 좋은 펀드에 대한 정의를 물으면은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를 꼽습니다. 이왕 높은 이 성과를 올리더라도 들쑥날쑥하지 않아서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좀 수익이 쌓이는 펀드를 당연히 더 좋아하겠죠. 투자 세계에서는 위험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말합니다. 만일 특정 기간 동안 동일한 수익률을 달성한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오르내림이 낮았던 이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선호를 하게 되겠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경향 때문이다라는 거고, 특히나 사회가 좀 복잡해질수록 이 매슬로우가 이 낮은 단계의 욕구로 이 지적한 어떤 안전 욕구가 더욱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복잡해지면서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츰 줄어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성과라면 수익률이 안정적인 펀드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능이겠죠. 하지만 적립식 펀드 투자의 경우 사람들의 선호와는 좀 다르게
수익률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펀드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즉, 수익률 등락이 있어야 비로소 적립식 투자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림만 하나씩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어떠한 상반된 수익률 흐름을 보인 안정펀드와 이 변동펀드의 예를 한번 좀 보는 겁니다. 두 펀드가 모두 연초 1,000원, 1,000원의 기준가로 시작을 했는데, 안정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월 50원씩 올라서 이제 12월쯤에 한 1,55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 반면 변동펀드는 연초부터 100원씩 떨어져서 7월에는 이제 4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 반등했지만 12월 원금 이하 수준인 900원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연초에 목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안정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거치식으로 봤을 때는 55%, 변동펀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을 것이죠. 그렇다면 적립식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면, 재밌게도 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씩 투자한 결과 안정펀드의 적립식 이 연간 수익률은 23.87인데 반해 이 변동펀드 같은 경우에는 38.1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 한 14% 정도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적립식 펀드 투자에서 펀드 수익률이 위아래로 등락하는 이 변동펀드가 꾸준한 안정펀드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거거든요. 적립식에는요. 이는 투자자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투자 위험이 적립식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올리는 이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변동은 원래 위험으로 다가오는 게 적립식에선 재료, 수익률을 올리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주가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만일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보면, 하루빨리 주식을 사는 것이 최고의 투자 방법일 것이죠, 당연히. 반대로 계속 갔거나 혹은 떨어지기만 한다면 애초 주식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는 게 최선입니다.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변동성은 주식 펀드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클수록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만일 싸게 주식 펀드를 사려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투자자의 친구이지만 반대로 비싸게 주식 펀드를 팔려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투자자의 적일 것이겠죠. 결국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식 펀드를 싸게 사려는 투자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와 같이 이 주식 펀드를 싸게 사는 것처럼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망이 밝은 일을 하려고 좀 하고, 날씨가 좋은 날 외출하려고 하듯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 펀드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주가가 쌀 때 주식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본능이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죠. 이같이 본능과 반대로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주가는 일반 주식은 이렇게 떨어질 때 많이 사세요. 떨어질 때 많이 사고 오를 때 이게 추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펀드는 반대로 주가가 이제 막 고점에서 이제 오를 때 이제 막 들어가고 하락하게 되면은 오히려 환매를 해버리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이 적립식 펀드 투자는 이같이 이제 싸게 사는 투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 복잡한 어떤 파생 상품 투자로 절대 수익률을 추가한다거나 주식의 일부분만 들어가는 혼합형 펀드, 안정적인 채권 펀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펀드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변동성은 높지만 명확한 운용 전략으로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 펀드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펀드의 변동성은 이 표준 편차와 이 베타 등으로 좀 측정될 수 있는 건데, 이 표준 편차는 펀드의 절대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좀 척도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정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보다 얼마나 수익률이 변동됐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라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일정 기간 동안 편두 수익률의 격차를 가지고 이 변동성을 측정한 것이라면 베타는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나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변동성을 측정한 수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즉 펀드 수익률이 벤치마크나 인덱스 이 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좀 보냐, 그러면 펀드가 베타의 1에 가깝다면 펀드 성과는 인덱스나 벤치마크와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만일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인덱스나 벤치마크보다 펀드의 수익률이 더 가파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같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 베타 값이 높은 펀드가 이 적립식 투자에 조금 더 잘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 펀드 수익률 이 움직임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운영 전략과 철학이 좀 명확한 펀드가 적립식 투자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나 은행 등등의 이 창구에서 펀드 판매의 어떤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좀 복잡한 운영 전략의 펀드보다는 바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펀드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신문에서 주가가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내 펀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구나 하고 짐작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코스피 지수는 올랐다는데 내 펀드 수익률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등 수익률의 움직임이 짐작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펀드는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장기로 운용돼서 운영 철학이나 전략 등이 충분히 검증된 펀드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 등장한 신규 상품보다는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미리 제시했던 운영 전략대로 꾸준하게 운영된 그 펀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간 운영이 검증됐다는 것은 수익률에 관한 부분보다는 운영 전략에 대한 것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동되지 않고 일관되게 지켜왔다. 이제 지켜왔는가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수익률은 주가가 금리에 따라 뭐 오르거나 떨어질 주가나 뭐 금리에 따라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금리의 어떤 오르내림과 관계없이 투자자와 미리 약속한 이 운영 전략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하는가, 이리저리 바꾸지 않았는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해서 펀드를 좀 고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운용사가 명확한 운영 철학과 운영 원칙이 있는가 하는 점은 운용사의 지배 구조와도 좀 관계가 깊습니다. 펀드의 투자 성과나 이 성과는 주가나 금리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 결과물 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나 운용팀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주식, 이 종목 등에 투자한 이후에 재평가가 이루어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펀드에서도 주식을 사놓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충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운용사의 어떤 최고 경영자, CEO나 마케팅 관계장 등등이 이 투자자들의 어떤 단기적인 성과에 따른 불만으로부터 펀드 매니저를 보호해 줄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CEO가 자신의 어떤 임기 내에 외형적인 성과 등에 매달려서 운용 원칙을 먼저 훼손하는 경우도 정말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운용사나 펀드를 고를 때는 CEO나 펀드 매니저가 단기적인 성과에 따라 자주 바뀌지는 않는지 이 등등을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 전략이 검증된 펀드로는 일반적으로 뭐 펀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사 등에서 내세우는 대표 펀드라든지 설정된 지 오래되고 규모가 큰 그 뭐 장대 펀드 등이 해당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안정적인 운용사와 규모가 큰 펀드를 골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고르면은 장기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회사의 어떤 지배구조가 크게 변한다거나 펀드의 운용 규모가 작아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운용 전략을 잘 운용해야
이 운용이 되었더라도 운용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중간에 펀드 매니저가 자주 변경이 되면은 운용 전략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 한번 해보면은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펀드 선택 기준. 자, 1번 한번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안정적인 펀드보다는 적극적인 펀드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펀드가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운용 전략이 예측 가능한 펀드를 골라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복잡한,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내 펀드가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자, 세 번째, 장기로 운용돼 검증된 펀드. 어느 정도 운용사가 좀 크고 오랫동안 운용 원칙이 바뀌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 자, 네 번째, 이왕이면 운용 비용 등이 저렴한지를 따져라.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겠죠. 충분히 이것저것 비교해 가면서 비슷한 수익률이고 비슷하게 운용 원칙이 오래됐고 검증이 됐다면 비용이 적어야죠. 굳이 돈을 뭐 더 떼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운용 회사가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펀드가 좋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 좌수가 다 빠져버려 가지고 그냥 해지가 돼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용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부로 요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의 책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말로 해드리는 것보다 사실 이 책을 직접 보는 것이 이 가장 습득이 가장 빠르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책을 좀 구매해서 저 미래에셋 대우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립식 투자 성공 전략. 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출판사와 뭐 미래에셋 대우와 뭐 저희와 뭐 연관이 있어서 절대 추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책들을 좀 발굴해서 좀 소개시켜드리자라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요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